전산 세무 2급 46개 기출문제 일반전표 분계입니다. 자, 한국물류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1,000만 원이 회수 불능 채권으로 모아서 전액 대손 처리한대요. 단기 대여금은 돈을 빌려줄 때 1년 이내 받기로 하고 빌려준 대여금을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1,000만 원 이렇게 돈 빌려줬어. 1년 이내 받기로 하고 이렇게 돈 빌려줬는데 단기 대여금 한국물류에서 떼어먹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못 받게 된 거야. 그러면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되니까 어느 쪽으로 분계해야 돼요? 차변에서 대변으로 분계해야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되니까 차변에서 대변으로 보낸다고요. 이게 대손의 발생이죠. 이렇게 대손 발생하면서 제일 먼저 조회해야 될 건 대손 충당금 잔액입니다. 그 대손 충당금이 700만 원만큼 있대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단기 대여금 2월 11일자 단기 대여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시면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겠지만 조회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면 여기 합계 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셔서 이 날짜 있죠? 2월 11일자 2월 11일 날짜에 컨트롤 F 눌러서 단기 대여금을 찾으시면 돼요.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이네. 한번 단기 대여금이 없네. 그래서 만약에 단기 대여금이 있으면 얘를 단기 대여금이라고 가정할게요. 단기 대여금 잔액을 보시는 거야. 그래서 다 잔액을 보는 거 합계 잔액 시산표는 단기 대여금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대변 잔액 여기 단기 대여금이었다면 얘가 밑에 대변 잔액 그 금액이 단기 대여금이 700이 있었다라는 거 대손 충당금이. 그래서 700만큼 대변해서 차변으로 상계하고 나머지를 대손상각비라고 해야 되는데 자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한 대손은 대손상각비고요. 외상매출금 말고 미수금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럼은 대손상각비. 얘네들은 대손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등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에 대한 대손은 대손 충당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처리합니다.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죠. 판매활동과 관리활동에서 발생한 판관비인 반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영업 외 비용이야. 자, 2번 전년도에 납부한 전기료 중에 과오납한 20 과오납 많이 지금 납부해서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됐대요. 그러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것만큼은 차변에 보통예금이라고 처리할 거고요. 이거만큼 작년에 비용이었죠. 올해 입금돼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는 3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계정 과목 9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고요. 3번 11일 차변에 보통 예금 20만 원이 들어왔죠. 대변에 이거만큼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처리할 거고 자 9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중대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거야. 3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이익은 중대한 경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번대는 중대한 경우
그리고 900번 때는 중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3번 4월 15일에 수입하였던 원재료와 관련해서 통관 서류 작성, 수수료, 세관을 통관하면서 작성하는 서류를 대행시켰어요. 그래서 내 대신 했으니까 수수료 줘야 되죠. 대행 수수료, 그리고 창고까지 운반하는 비용, 다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죠. 그러면 뭐라고 처리하는 거야? 자산의 취득 원가는 자산의 구입 가격뿐만 아니라 자산 취득 시점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여기 뭐 지금 통관 서류, 대행 수수료, 창고 운반 비용, 그리고 뭐 취득세 등은 다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라고 처리되는 거야.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죠. 4번 주식회사 미래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주식회사 미래상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한 자금. 그럼 그 시점에서 주식회사 미래상사에 일시적으로 돈 빌려줬을 때는 대변에는 돈 나갔을 거고요.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이었겠죠. 단기 대여금 500. 돈은 뭐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 줬어. 뭐 이렇게 됐대. 500. 근데 얘를 이제 이자까지 합쳐서 받는 거죠. 그럼 단기 대여금을 받으면요.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을 회수하면 차변에서 어느 쪽으로 가요? 대변으로 오죠. 거래처는 걸어야 돼. 미래상사. 그리고 543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는데 원천징수 세액이 어떻게 차감된 금액이야. 543만 원이.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면 550이 되겠죠. 원금이 500이니까 50은 뭐가 되는 거야? 이자 수익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 대여금 500과 이자 수익 50이야. 돈 받는데 어떻게 7만 원 떼고 들어온다고. 원금 500과 이자에서 7만 원 빼고 보통 예금으로 543만 원만큼 들어와요. 그럼 기중에 법인세를 지금 원천징수 당한 거죠. 이거 뭐라고 처리한다고요? 기중에 법인세 원천징수 당한 거 뭐라고? 선납 세금이라고 분기한다고요. 기중에 원천징수 당하면 위에처럼 선납 세금이라고 분기한다고. 기중에 원천징수 당하면 선납 세금이라고 한다고요. 기중에 중간 법인세를 중간 예납했어. 이것도 선납 세금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원천징수 당한 부분도 선납 세금이라고 불러요. 5번 영업부서 김진규 과장 제주도에 출장 다녀온 후 제출한 지출결의서다. 이때 김진규 과장 출장 시점에선 전도금이라고 처리했대요. 그래서 전도금 전도금 다 합쳐서 25만 원이었을 거야. 돈 나갔겠죠? 돈은 뭐 보통 예금으로 나갔다라고 가정할게요. 이때 전도금에 이 문제가 김진규 과장을 걸어줬다면 이때 이렇게 전도금 이 문제는 아마 김진규 과장이 걸려 있었을 거예요. 계정별 원장 같은 데 가셔서 전도금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금을 차변에서 어느 쪽으로 보내요. 이제 본 계정 대체해야 되니까 차변에 있던 전도금을 임시 계정이니까 차변에서 대변으로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김준규 걸어줬네. 그러면서 항공기 이용료와 숙박시설 이용료 두 개 합치면 23만 3천 원이죠. 그죠? 직원이 출장 갔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뭐라고 처리해요? 직원 출장 비용은 여비, 교통비죠. 그래서 전도금이라고 처리했다가 전도금 임시 계정이거든요. 이렇게 전도금 뭐 보통 예금으로 줬다 이렇게 처리했다가
이제 직원이 출장 갔다 오면 전도금을 차변해서 대변으로 보내면서 정산하는 거죠. 여비교통비로. 이렇게 여비교통비로. 이때 직원이 준 거 다 안 쓰고 17,000원 가지고 왔잖아. 그죠? 전도금은 25만 원이었었는데 대변으로 차변에 대변으로 보내고 이렇게 23만 3천 원만 여비교통비라고요. 나머지 17,000원은 회수한 거야. 회수. 그래서 현금 반환액은 17,000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면 출장비 지급 시점에서 차변의 전도금으로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를 차변에서 대변으로 보내면서 본 계정 과목인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회수했으므로 차변의 현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46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